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7년 6개월 만에 대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앞서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재판이 증인 지원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증인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낯선 판사, 검사, 변호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심리적 위축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정적인 정서적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증인 지원관이라고 합니다. 법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시키고요. 그 증언대에 올라와서도 신뢰관계인 같은 사람도 동석시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신문해달라, 퇴정해달라, 그리고 비공개 신문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재판부에서는 비공개 재판은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이제 분리신문으로 피고인이 퇴정할 것까지 요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퇴정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어렵고 그 차폐막을 설치한다고 하죠.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차폐막을 설치해서 증언을 쓰게끔 그 조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차폐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여기에 차폐막 설치해도 앵커님과 제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 알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걸 막고자 퇴정시키는 건데 퇴정을 시키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증언하는 걸 들어보고 아 이런 증언을 했구나 현장에서 같이 듣고 그 피고인한테는 반대 신문권이 있거든요.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퇴정하면 즉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상황에서 다만 그 차폐막으로 분리해서 증언을 받겠다라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증언도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뤄진 증언이 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생각해 피고인 측이 무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찰 측 증인으로서 지금 이 서 검사가 나와서 그 예전에 진술 조서를 받았던 것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지영 검사가 이제 주로 강제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라든가 통영지청의 발령이 났던 경위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어떤 경위 이런 것들을 증언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물을 겁니다. 아마 주변적 정황으로 이게 인사불이익에 해당되는 이례적인 조치였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피해자인 서지영 검사 측 진술로 확인하고자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피고인도 반대 신문으로 그 당시 그와 반대되는 정황들을 증인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서로 공방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재판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18차례나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중학교 교사라는 거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 대해서 성폭력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습적인 강제추행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범행 수법이 날로 조금 잔인해지고 여러 가지 성폭력, 그러니까 간음행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행위 숫자가 18차례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약 4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피해 여중생이 거부를 했을 때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 체험하자 이렇게 속이고 위계 이런 것들을 써서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그 교사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아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재질이 좋지 않은 것은 임신한 아내가 입원한 그 현장에서도 제자를 불러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까 교사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이번에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9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는데 이게 중형이라고 진짜 볼 수가 있는 건지 그 기준에 좀 따라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민적 감정에 비춰봐서는 사실 징역 9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부합하는 징역형입니다. 선고 기준이 기본형이 있고 가중형이 있는데
있는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지금 6년에서 9년까지 가중 요소를 삼아서 처단할 수 있도록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 그 권고형 중에 가장 높은 9년형을 선택했다라고 보이고 예.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조금 더 높게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9년형을 내렸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런 일이 뭐 두 번 다시는 있어서 안 될 텐데 이런 걸 보도를 해드리는 저희 마음도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BMW 승용차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가지고 한번 일전에 보도를 접해보신 분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BMW 차량 엔진룸에 또 화재가 발생한 건데 물론 이제 운전자는 안전하다고 하고요. 일단 당시 상황을 좀 저희가 좀 알아보죠. 네, 당시에 이제 오전 9시 정도 이제 중앙고속도로에서 영주 휴게소 입구입니다. 운전자가 엔진룸에서 이제 불이 나고 보닛 부분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진화가 됐는데 당시 예.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들어보니 휴게소에 이제 100m쯤 앞에서 계기판에서 갑자기 구동장치 이상 표시가 났고요. 예. 그리고 속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엔진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해서 본인이 휴게소 입구에서 차를 세웠고 즉시 119에서 신고를 하는데 이 연기가 더 많이 나와서 곧바로 이제 차량에서 내렸더니 불길이 치솟았다고 하고요. 예. 혹시라도 갓길에 세울 데가 없는 곳이었다거나 그 연기가 새어나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화를 입었다고 한다면 큰 사고도 날 수 있었을 텐데 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네. 차량만 좀 연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아무래도 해당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로 리콜까지 이루어졌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고 2년 전에는 연료 펌프 결함으로 사실 리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BMW 모든 차종이 아니라 특별하게 520D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외제차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벌써 뭐 8개월 동안 22건이나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많이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더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는 사안보다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2년 전에는 그래도 결함이 확인돼서 리콜까지 접수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BMW 제조자 측에서는 차량의 하자가 아니다, 예.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결함이 있는 거를 밝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특히 BMW에서는 대다수는 정확하게 화재 원인이 파악이 안 됐고 또 일부는 불법 개조, 그러니까 정해진 그 어떤 정비소에서 이렇게 개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개조를 받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배선 불량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화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예. 어떤 피해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 제조사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 봐 더 염려스럽긴 합니다. 예, 가끔 그 차량 사고 블랙박스나 이런 거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갑자기 막 두려워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런 영상도 보여지곤 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주장하려면은 뭘 입증 자료로 내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차량 제조사에서는 우린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매번 내보내니까 어떤 걸 증거로 내밀어야 되는 사실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어렵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일 차종에서 같은 화재의 원인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차량 결함을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제조물 책임법에는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고 하죠. 이 제조사의 어떤 결함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예. 이 제조사의 가시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국가수에서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라마 촬영장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촬영장에 난입해서 배우들한테 시비를 걸고 또 매니저 스태프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당시에 그 술에 취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사람이 폭력 조직인 칠성파의 행동 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예.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한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를 식당에서 촬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촬영 현장에 아마 호기심으로 갔는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배우한테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배우는 연기 현장이고 배우에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니까 당연히 매니저는 말릴 수밖에 네. 없었는데 매니저가 네. 이것을 만류하니까 매니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하기도 하고요. 신체 중요 부위를 가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스태프가 말리니까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2주간의 치료를 입히는 상해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한테 폭력을 쓴 것뿐만 아니라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예. 새벽 2시까지 출입문 유리에 자신의 머리를 박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피가 흐르잖아요. 네. 그걸 보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난동 부리고 예. 촬영 현장에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예.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피가 흘리고 다쳤으니까 병원 치료를 받기는 했다고 하는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서 당시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결국은 폭행, 상해,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폭이라고 해서 이런 범죄에 또 연루된다는 건 굉장히 또 의아하네요. 촬영팀은 결국 철수까지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술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예, 손정혜 변호사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